네, 매주 화요일 여의도 최고의 정치 유망주 세 분과 함께하는 스프링캠프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근택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도 있어서 오랜만에들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이제 강선 의원 그 영장 관련해서 처리가 됐고, 지금 다양한 법안들을 민주당은 이제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건이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임시국회가 다음 달 3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넘게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전망인데, 오늘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마 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국민투표법 같은 거는 2014년에 위헌 헌법 불합치한 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쵸. 국회 의무입니다. 의무. 네. 물론 다른 법들은 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통합특별법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자는 분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소수당의 어쨌든 입법 뭐 좀 저지를 하기 위한 건 있지만 사실 뭐 반대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분들은 오히려 당내 사정에 여기 올라와서도 아마 당내 사정 우리 당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전처럼 좀 시선 끌기는 쉽지 않다라고 쉽지 봅니다. 않다. 네. 네.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법안 보면 이제 사법개혁, 이제 3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개혁법이라고 그럽니다. 네. 지금 이제 대법관 증원을 이제 26명으로 늘리는 건데,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12명 더 새로 지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6명 중에 22명이니까 완전히 대법원을 이재명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 관련된 사건이 올라오게 되면 그 대법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관련된, 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뭐 재판소원법도 마찬가지죠. 지금 본인이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 그 무죄로 만들겠다는 걸로 만든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 1호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던데요. 아니죠. 이재명 아니죠. 그 먼저 재판이 먼저 끝날 테니까. 먼저 끝날 거니까. 네. 뭐 그래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를 자기가 사심을 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9개 입법을 전부 다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올린 것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3월까지 처리해서 미국에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대승적 차원에서 호흡을 맞춰가지고 좀 협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협조해주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그런 악법들을 처리하려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근데 그 행정통합법 같은 경우도 좀 쟁점이 있는데, 일단은 윤재관 위원장님 얘기 듣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악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판단은 이제 결국 국민이 하실 텐데, 오늘 이제 필버가 들어가는 이제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자사주 소각이지 않습니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의 그 저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법안을 오늘 통과하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악법이죠? 국민들께서 그리고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추진된 법을 악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뭐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1000만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를 한다면 그걸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필버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점점 더 멀어지는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반대를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올라오는 법안에 대해서 다 필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올리는 그 법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것만 골라서
올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원인을 만들어 놓고 결과에 그 대응하는 우리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 이제 상법이죠. 3차 상법인데 이거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요. 또 네. 투기 자본이 들었을 때 자기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굉장히 최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죠? 삼성에 가서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면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 규제 완화하고 지원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죠? 뒤에 돌아서서는 노란 봉투법 통과시키고 더 센 상법 통과시키고 이번에 또 이제 기업들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를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기 자본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영의 유연화든가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전부 다 옥죄고 팔로 묶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그런 본인의 공약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참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 자사주 소각한다 의무화한다고 하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되는 주식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안 좋은 정책이 오를 리가 없잖아요. 자사주 소각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는 거죠 기대 심리를. 재판 소원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데요. 이거 뭐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30년 동안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싸운 얘기예요. 이제야 나온 얘기 아니에요. 대법관 증언. 사실 우리 민사 사건에서요. 본안도 안 가보는 심리 불속에 끝나는 게 70~80% 넘어요. 그러니까 네. 재판 3심제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3심까지 가는 비율이 대법원에 가도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대법관이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꾸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한다. 그거는 이제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법관 증언과 관련돼서 그 최종 임명은 국가의 원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지만 그 추천 권한은 행정, 입법, 사법이 완벽하게 3분의 1씩 나눠 갔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이 늘어나게 되면 대법원장이 또 추천하는 목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전부죠. 추천합니다. 전부가. 헌재만 헌법재판 이렇게 헷갈리신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그래서 그렇다 네. 보니까 그걸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팩트의 오해가 네, 뭐 있는 그런 일이다.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면 26명으로 증언하는 시기를 조금 순차적으로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할 수 있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뭐 타협안이 제출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대법관 증언 자체를 그냥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볼 우려 때문에가 더 큰가요? 일단 증언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했던 그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사법부를 장악했던 그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대법원을 수를 확 늘려가지고 나중에는 베네수엘라 그 정권이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나 입법에 대해서 그 대법원이 증언되고 나서는 단 한 건도 부결되거나 기각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합법으로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선례를 보고 아마 그대로 좀 모방해서 따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대법관 늘리는 것 자체가 구조 자체를 굉장히 불공정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법 재판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4심제 가는 거 독일 굉장히 비율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독일에서 통계가 있어요. 이게 4심제 가지고 3심제 결론이 바뀐 확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통계 따져보면요. 0.00 몇 %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심에 나온 결론이 4심에 가서 거의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독일에서도 실증적으로 운영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 종결만 길어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고통만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 재판 말씀에 소원을 의하면 0. 몇몇 프로 때문에 4심제라고 우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99.999%는 3심제로 끝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4심제 말- 우기려면은 아니 지금 4심제 된다며요. 근데 4심제까지 가서 결론 나는 거는 0.001%밖에 안 된다는데 그럼 99.99%는 그러니까 4심제 할 필요가 없다는 3심으로 다 거죠. 끝난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실질적으로는 4심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제도를 되는 도입할 얘기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0.001%라도 구제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기 거꾸로 때문에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실질적으로 뭐 소송이 폭주하고 사심제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사실 재판 소원이 들으면 일단은 그 효용은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통계가 이제 1% 뭐 1% 미만 좀 나뉘긴 네, 합니다. 네, 0.00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아니, 0.5 말씀하셔가지고.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0% 얘기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게 0.몇%대라는 게 뭐 0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재판소원 하면 일단은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헌법재판소. 근데 네. 헌법재판소의 인력을 보충해 준다는 안이 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가지고 일만 너무 법이 떠기면 바뀌면은 네. 아마 초기에는 아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말씀처럼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게라든지 아니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면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줄 거예요. 예전에 헌법재판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헌법소원이 제일 많은 게 불기소 처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아주 뭐 제기하다가 나중에 어쨌든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비율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정리됐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네. 개헌도 해야 돼요. 개헌 없이 그냥 대법원에서 이걸 사심자식게 하면요, 이거 위헌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건 문제- 헌법재판소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말이에요. 논쟁 사항이긴 합니다. 논쟁 사항이긴 대법원하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입장을 공적으로 낸 겁니다. 네네네. 아니 그런 입장 있긴 그거는 합니다. 혹세무민 하는 거예요. 혹세무민. 헌법재판소법에 단서만 없애면 돼요. 먼저 네. 얘기하는 거예요. 위헌성 시비를 얘기하시는 진보적 학자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정도로만 쟁점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행정통합 얘기로 좀 넘어가 보시죠. 지금 법사위, 그러니까 행안위에서는 세 법이 다 알죠. 전남, 광주 그리고 대구, 경북까지는 특통과가 됐었는데 충남, 대전도 통과가 됐죠. 근데 법사위 단계에서는 전남, 광주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현근택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 군데가 됐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시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충남 대전은 그 전부터도 사실은 뭐 반대 의견도 그쪽도 의견을 나왔죠. 다시 했었죠. 그다음에 뭐 번복하는. 지방에도 반대하고 국힘 소속 네. 단체장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굳이 뭐 반대하는데 또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부울경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좀 할 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정말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네.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거에 그 첫 번째 주장은 국민의힘에서 했어요. 네.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메가시티 전략을 부울경 지역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행정통합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하면서 행정통합이 첫 시작이 됐고 이번에 그 반대가 심한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행정통합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정치인들이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법 관련해서는 성일종 의원이 국민의힘 성일종 그렇죠. 의원이 법안이 또 제출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이었다가 갑자기 지금 돌변했는데 그 돌변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선거에 불리하니까 정말 지역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선거에 불리하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더욱더 이 비판을 받는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의 이 선거도 중요하지만요. 지역의 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계속하는 그 입장이 바뀌는 모습은 좀 보기에도 좀 볼상사납다. 요거는 충분한 반론권을 제가 이준호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로 선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 걸로 오해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광주 전남 통합법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요 권한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머스트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전 충남은요 권한 이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try to예요. 그러니까 must와 try to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법안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부 이제 민주당 패널 쪽에서는 쌍둥이 법안인데 왜 지역에 따라 다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완전히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명백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요 자치 입법도 안 되는 면에서까지 말씀드릴게요. 자치 입법권 확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중앙의 법률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가져간다는데 중앙에서 시행령을 고치면요 그대로 예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 우리가 시행령을 만들고 주체적으로 만들고 수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과거 했던 방식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문제 좀 있고요. 또 하나 인사 조직도 자율 운영권이 전혀 없습니다. 즉 현재의 행안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그 상황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재정 확대권도 없습니다. 지금 그 통합법에 어떻게 되냐면요. 지방세 비율 조정이 전혀 없고요. 인센티브 관련된 조항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정권 확대도 없고요. 그다음에 국토 이용권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린벨트라든가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권한이 보장되지도 않고요. 이거를 했을 경우에 예타 면제해 준 것도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말은 광역 통일을 하지만은 내용을 뜯어보면요. 기존과 우리가 달리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름만 내세운 거고 실질적인 재정 분권 그리고 권한 이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얘기가 맞으려면요. 네. 그 집권당의 시기에 행정통합을 주장했으면 그에 관련돼 있는 법안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죠. 법은 냈잖아요. 예,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가 법은 냈었어요. 정작 이제 정권이 바뀌고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이제 발목 잡기만 하는 건데 좀 볼상사납습니다. 근데 그 법안 냈다는 팩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대전 지금 충남 법안 말씀하시는 냈었습니다. 모든 거는요. 이미 냈어요. 모든 지자체들이 다 갖고 있어서 지방 분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방 분권의 그 사실은 중요한 문제지 그거는 뭐 대구 제가 경북만의 봤을 문제가 때는 아니에요. 이제 그 뭐 줘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가 이제 광주 전남이랑 좀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까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법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제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랑 같이 오늘 국회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서황진 원내대표가 했는데 지금 정치개혁에 빠진 행정통합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특별시의회 재설계,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먼저 요구한다라고 서황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옛날에는 광주 그리고 전남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게 이제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네. 2배 이상 커지는 건데 거기에 따르는 이제 권한도 커질 거지 않습니까? 네. 권한이 커지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지금 정치 구조를 보면 민주당에 의해서 그 절대다수의 의석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다 소선거구제고 그러니까요. 기초의원도 지금 중대선거구가 다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만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단체장 더 커진 권한을 민주당 단체장, 민주당 지방의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그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큰 만큼 서로 상호 견제가 할 수 있는 이 정당의 구조의 지형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그걸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구제의 개편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그 하나만 그래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그냥 소수 정당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려면 제적 5분의 3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필리버스터 해제가 안 되죠. 그랬으면 이 서황진 원내대표 얘기대로면 예를 들어 광주 전남이나 뭐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24시간에 해제되는 게 아니라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네. 키를 조국혁신당이 나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죠. 네, 뭐 그 점 가지고 다 지렛대로 해서 하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큰 대의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죠. 저희들의 그 주장과 관련돼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뭐 발목 잡고 가는 길 막아서는 그건 또 크게 또 국민들에게 마음에서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좀 그래서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수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민주당도 더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거구제 개편이 왜 필요하냐면 가령 대구 경북의 지방의회 특히나 광역의회의 반수 이상이 무투표 당선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그 국민들로부터 실제로 선출되지 않고 당의 임명을 받아서 사실상 이제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시의회가 구성되는 그런 악습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 지방선거가 역대 무투표 당선율이 가장 높은 때였다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해 보죠.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호 대변인? 뭐 근데 찬성이 164표고요. 근데 반대와 기권, 무효 다 합하면 99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100표 가까이 체포 동의안을 반대했다는 게 나왔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이 본인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게 알려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배지를 단 의원들이 동료들을 좀 감싸면서 이렇게 방탄한 거에서 아직까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방탄하는 방탄국회를 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게 통과 안 됐으면 아마 민주당이 이번 선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강성원 의원이 지금 혐의받고 있는 게 결국 공천 뇌물 아니겠습니까? 공천 뇌물 혐의자를 감싸는 그런 정당이라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 공천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건데 어쨌든 이번 체포 동의안 통과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찬성 권고였다. 네, 당론이었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예. 아무런 그 이견이 없었고요. 네. 당연히 이 공천원금과 관련돼서 문제는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공천원금 그 자체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입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공천원금으로 밝혀진 공천원금을 주고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자가 밝혀지면 정당 보조금까지 깎자. 그래서 정당의 책임까지도 더 묻는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찬성을 했고 다만 이제 100석 가까이 되는 1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반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저 유감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님. 뭐 반대한 분이 뭐 민주당이 했겠냐? 그건 모르는 거죠. 뭐 저희들이야 뭐 비밀 투표니까 모르는 거고. 민주당을 욕보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전략적 아니 뭐 투표를 했다. 모른다. 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죠. 조국혁신당의 당론 반대파 의원이 많다. 아니 모르겠어도 모르는 거고. 근데 네. 어쨌든 뭐 지금 말씀 두 분 하신 것처럼 지금 선거 국면이고 또 이게 공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아마 법원에서도 이게 뭐 범죄 혐의 중대성도 보고 뭐 도망 염려 증거 인멸 우려도 보는데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 뭐 도망가게 하겠습니까만 이 진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